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정광호입니다. 오늘은 평활도 얘기를 해봅시다. IC하고 목구조, 그러니까 습식하고 건식. 네. 일단 콘크리트는 쉽지 않아. 콘크리트는 매트요? 매트, 네. 기초 매트 상부 레벨. 네. 상부 레벨. 일단 보시는 분들한테 네. 네모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할 거야.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기초 레벨하고 네모도는 상관없지만 네. 그래도 네모도 깔린 걸 보면 네. 기초 레벨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이만큼 비는데. 사실 걱정은 뭐냐면 또 이 얘기하면 네. 또 본인 집 짓는데 네모도 깔린 거 보고 뭐 왜 떴니 안 떴니 얘기 한번 생길까봐. 아니, 그건 안 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뜨는데 얼마나 많이 뜨냐, 적게 뜨냐 한 문제죠. 거지. 네. 그러니까 그걸 가장 쉽게 하는 게 네모도라는 거지. 네, 그렇죠. 근데 근데 그게 네모도가 맞다라는 전제잖아요. 그렇지. 네모도가 안 맞을 네모도가 안 맞을 수도 있죠. 어떻게 이게 안 맞아?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그 얇은 선으로 찍어요. 레이저를 차린 다음에 낮에는 레이저 빛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그 수신하는 띠띠띠띠 소리 나는 거. 띠띠띠띠 해가지고 하면 여기 밑에다 싹 그어야 돼요. 근데 얘를 크레파스로 보통 그어요. 입안에. 이건 못 먹겠군요. 아니, 내가 여기서 이럴 2cm는 오차예요.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알았어. 근데 재밌는 일단 용어부터 얘기해보자. 용어. 네네. 그게 이름이 네모도라고 보통 얘기하더라고. 네모도. 네네네. 근데 내가 이번에 현장에서 웃긴 걸 봤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 말은 그냥 수평목. 네. 그 현장 없어요. 그러니까 용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된 용어는 없어. 근데 현장에서 쓰는 네모도라 그래. 네모도. 일본 말이겠지 당연히. 네. 네모도라 그러는데 내가 재밌는 걸 봤는데 이 거푸집하고 네모도 깔잖아. 네. 바닥에. 근데 여기다 이제 망 놓잖아. 네. 이게 밑에가 빈 곳은 네. 나는 이 망 상자는 처음 봤어. 망만 봤지. 네. 현장에서 이 망이 들어있는 박스가 이렇게 있더라고. 네. 네모도망. 제품명이 네모도 메시드인데 네, 정식 명칭. 정식 명칭이 나는 제품명이 그렇게 적혀 있는 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랐는데 근데 재밌는 건 박스에선 들어가 그래서 이것조차도 통일이 안 돼. 그렇죠. 근데 박스는 내 재밌게 읽었어. 일단은 그게 왜 필요한지를 얘기하자면 우리가 기초를 치고 네. 우리는 평화라다고 생각하고 모든 건축사들은 도면을 그리지만 네. 사실은 안 맞아. 맞출 수가 맞출 없어요. 수가 없는 네. 거야. 근데 그거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콘크리트는 스스로 수축하려는 성질 때문에 수평이 맞지 않는다는 거야. 물론 그 아무런 노력조차 안 하는 현장도 많지만 아니, 노력을 해도 잘 안 돼요. 목조랑 다르다는 거지 RC는. 그렇죠. 그러니까 RC가 왜 어려운지는. 그러니까 이 목조는 이렇게 일단 통으로 위에가 빤빤하잖아요. 뭐가 빤빤해. 튀어나온 게 없어요. 그냥 이거 레벨만 잘 잡아서 이거 맞춤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러니까 훨씬 확률상 높은 거죠. 실패할 확률. 그치. 근데 RC는 여기서 이 철근 모르겠어요. 사식갱이라고 하는 것들을 심어놔야 돼요. 바닥에 매트에서부터 올라와서 나중에 상부구를 여기다 잇는 거죠. 여기다 이렇게 이어가지고 가다 보니까 얘가 집의 형태에 따라서 여기 이렇게 온갖 군데 얘가 튀어나와 있어요. 그렇지. 네. 모든 내벽에 다 모든 내벽이 이게 다 벽마다 전부 다 이 철근이 다 올라와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 철근 주변이 손이 가기 힘든 구조인 거죠. 그러면 요 사이를 다 눌러서 맞춰 먹을 수도 없고 안팎이 여기서 작업을 바깥에서 작업을 한번 하면 다시 안에 와서 또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 이 단차가 미세하게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평면에 이렇게 최소한 실이 2개더라도 여기에 철근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거 레벨하고 일로 넘어가면 그렇죠. 이 2개가 완벽하게 맞기가 쉽지 않다는 그쵸. 거죠. 사람 눈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목조 주택하는 빌더들이 기초 때문이라도 RC를 별로 안 좋아해. 그렇죠. 너무 힘들어 사실 RC의 레벨이라는 게. 근데 이제 난 뭘 느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추려고 하는 회사가 훨씬 퀄리티가 좋다는 거야.
그렇죠. 맞추려고 안 되는 걸 알지만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회사랑 없는 회사랑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것도 드라마틱한 차이가 있어. 그럼요. 그러니까 5cm 정도에서 이게 5cm 이상이냐 아니면 한 2, 3cm에서 끝내냐 이런 정도의 차이. 또 사람들 가서 재본다. 기본 아니, 5cm 깔고 들어가요. 근데 딱 보면 보여. 느낌이 와.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그 보통 일단 슬럼프 높은 걸 잘 안 시켜요. 매트 칠 때 물량이 제일 많이 들어가잖아요. 보통 뭐 400, 600 이렇게 매트를 치니까 하루에 좀 적당한 집 한 60평 정도 되면은 한 열 몇 대씩 레미콘 차가 와야 되니까 이거를 그 싼 걸 많이 시켜요. 그렇겠지. 210에 12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시켜요. 그리고 물을 타요. 아니, 물을 안 타면 이게 안 돼요. 이게 찰랑찰랑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물 타야 된다. 못 탄다고. 아니면 비싼 걸 시켜야 돼요. 뭐 18짜리. 그러니까 근데 그게 우리 매번 몇 번 나왔을 텐데 도면에 들어가 있어야지. 그렇죠. 240에 뭐 15. 최소한 15는 들어 있어요. 15 이렇게 써 있어야죠. 15는 들어 있어요. 그렇게 써 있어도 210에 12 물을 타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트 얘기가 나왔길래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나 인터넷에서 글 보고 너무 황당했는데 원본 글을 직접 본 건 아니야. 근데 누가 그거를 가져와서 했는데 이 매트 밑에 PEP이 깔잖아요, 우리. 외단열하고 PEP이 깔잖아. 이 PEP 필름이 콘크리트 수화열에 삭는데. 삭는데요? 삭는데. 녹는 데가 아니라 삭는데. 내가 이게 삭는 데의 정의가 뭔지 모르겠는데. 세월이 지나서 왜 삭는 거 풍화작용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치. 근데 얇은 비닐을 햇볕을 맞으면 경화가 일어나서 삭죠. 장바구니 비닐 얇은 거 있잖아. 그것도 막 100년 가고 그러지 않아요? 아니야. 땅속에서 그게 500년이야. 500년 가요? 500년이야. 이거는 나의 주장이 아니라 그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야. 500년이야, 500년. 그래서 막 썩는 빌 이러고 근데 그 썩는 빌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실 정도니 이게 얼마나 이게 비과학이 어쨌든 그래서 웃겼어. 아무튼. 안 삭죠. 비닐 거기서 어떻게 사가요? 그리고 그거 녹으려면은 폴리에틸렌 녹는 점이 100도 가까이 되지 않아요? 150도 정도 되더라고. 그러니까 잘 안 녹잖아요. 변형 온도는 낮아. 그러니까 나는 그분이 헷갈린 것 같아. PE 필름이 그러니까 폴리에틸렌이 변형 온도는 50도야. 변형 온도라는 건 좀 늘어나는 거지. 열을 받으면. 근데 콘크리트 수화열이 두께가 800 정도 되면 근데 그 밑에는 연구 논문도 없어. 왜냐면 우리 건축에 쓰이는 매트 400, 500은 수화열을 따질 만한 온도가 아니거든. 그래서 주로 이제 토목 쪽에서 수화열을 연구를 많이 했어. 근데 보면은 두께가 800mm를 넘어가면 수화열이 65도 정도 돼. 중심부가 수화열이. 이거는 팩트야. 그러니까 그냥 이 글을 쓴 양반이 헷갈렸다고 생각하는 건 PE 필름의 변형 온도가 50도 정도거든. 그런데 수화열이 65도야? 그럼 없어지는 거네? 라고 착각을 한 건 아닐까. 그냥 약간 얘가 방열되잖아요, 계속. 방열도 되지. 열을 잃으면서. 그렇지. 근데 이제 65도가 다 온다고 쳐도. 그렇죠. 다 온다고 쳐도 이걸 삭게 하진 않는다는 거지. 그렇죠. 왜냐면 PE 필름의 용융 온도. 그게 중요하잖아. 용융 온도 150도거든. 그러니까 택도 없는 얘기를 이 얘기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얘가 샜는데 비닐은 안 썩는다. 안 썩어. 오히려 안 썩는 게 내 마음속으로는 안 썩는 걸 땅 속에 넣는 게 내가 미안한 거지. 이게 뭐 그렇게 나도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거든. 사실 별로 미안하지 않은데. 그래서 일단 네모도 네모도 얘기하다가 샜는데 매트 이렇게 치고 바깥쪽에 거푸집을 세워요. 세울 거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이게 벽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이 벽을 세우기 위해서 내부에 거푸집을 세워야 되는데 이 거푸집을 그냥 이 위에 올려버리면 이게 수평이 안 맞죠. 난리가 아니라는 거야. 이걸 인면에서 보면 벽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위에다가 거푸집 올리면 말 그대로 삐뚤빼뚤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게 잘 되지 않으니까 나무로 수평을 잡는 이 나무를 네모도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일본 애들한테 왔겠지만 봅시다. 그러면
이걸 깔아요. 까는데 이게 심하면 이 차이가 크다는 거지. 그렇죠. 네. 단면에 따라서 이 아래쪽에도 있으니까 이렇게 네네. 네모도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하는 거 이 밑에다 나무 쪼가리를 대요. 합판 쪼가리를 네네. 대서 맞춰. 얇은 네. 합판을 네. 이렇게 대서 맞춰. 네. 그리고 합판이 쭉 나도 수평 목걸이가 입에 잘 안 붙는다. 요 바닥이 요렇게 돼 있는데 네. 합판 쪼가리 이렇게 대고 남는 구간. 네. 남는 구간은 콘크리트가 흘러내리니까 네. 여기에 대는 게 그 망이라는 네, 거지, 망. 네, 그렇죠. 네. 너무 넓으면요, 망으로 안 될 것 같으면 합판을 합판을 갖다가 대지. 하나 대고 밑에다 또 망을 또 깔죠. 까는 네. 거지. 그래서 그 전용 망이 있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그렇죠. 콘크리트 흘러내리지 네. 말라고 하는. 네. 근데 이게 너무 높으면 이 앞에 또 합판을 치고 네. 그 작은 틈새는 또 망으로. 네, 이 그렇죠. 망을 네모도 메시라고 그렇죠. 네, 네.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바닥을 잡는 거는 이 정도에서 끝내야 하는 거고 네. 이 위에 올라가는 벽 거푸집이라도 수평을 제대로 맞춰야 된다는 그렇죠. 거지. 그거 수평이 잘 맞아야 얘가 수직이 잘 맞는 거죠. 그렇지. 네, 벽체의 수직이 네모도가 이게 수평이 안 맞으면 수직을 맞출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네. 얘기지. 그러니까 형틀팀의 실력은 결국 거푸집의 수평 수직인데. 네, 그렇죠. 네. 근데 보니까 형틀팀에서 막내들이 보통 하더라고. 힘든 작업이에요. 이렇게 바닥에 기어댕겨야 되니까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거 상태에서의 수평이 중요한데 네. 방금 얘기했듯이 엄지 손가락만한 크레파스. 잘 보여요. 금방 칠해지고 잘 보여요. 그렇지. 그래서 근데 이게 다 시간이고 돈이니까. 아니, 그냥 뾰족한 그 흰색 색연필로만 해도 훨씬 얇아요. 근데 그게 나름 멋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이게 쫙 크레파스요? 아주 멋있게 꺼내시더라고요. 네, 크레파스를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18세 크레파스. 그렇더라고. 네, 크레파스 가지고 다녀요. 색깔도 나는 파란색만 있는 줄 알았더니 네, 여러 흰색도, 색을 다 써요. 여러 가지 네. 같이 있더라고. 어쨌든 이걸 네모도라고 해.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포기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해봅시다. 그럼 매트에 이 매트 상부를 그러면 이게 철근이 올라와 있어. 네. 내벽에. 그러면 공사할 때 네. 그러면 나름의 최선은 뭐야? 일단 여기를 다 레벨을 찍어서 일단 기초는 슬럼프 150, 네. 15 이상. 네, 이건 기본. 그게 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잘 맞죠. 잘 맞아. 네, 네. 근데 바닥이니까 벽은 당연히 18이어야 되고 또 한 번 강조하는데 어쨌든 네. 이거 건축사가 도면에 적어줘야 된다는 네, 거예요. 안 그러면 네. 시공사는 다 12짜리로 견적내고 네. 다 물 타서 쓰는 거니까. 네, 그렇죠. 네. 이거는 꼭 해줘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걸 전제로. 그리고 이제 철근에 타일을 다 묶어서 어. 이 레벨을 맞춰야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없는 상태에서 얘기해 봅시다. 여기 없어. 네. 철근이 이렇게 올라와 있죠. 기초 철근이 쭉 가 있고. 네. 그리고 이것도 올라와 있어요. 네, 올라와 있죠.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보통. 오케이. 그다음에 치는 거야. 네. 치는데 여기다 이제 묶어. 네. 이 레벨을. 네, 레벨을 찍어서 레벨기로 잡아서 묶어. 다시 묶죠. 네, 이거를- 중간에 없으면 여기다 그냥 철근 하나 또 아무 철근 넣고. 박아가지고 여기다가 다시 레벨을 또 다시 넣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적으면 문제가 되는 거야. 네, 그렇죠. 네. 뭐 내 규팅이 하나 묶고 가운데 하나 묶으면 네. 그냥 망하라는 꼴인 거지. 네, 그쵸. 그래서 본인은 대충 어떤 식으로 했어? 그러니까 이거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가운데 거를. 네, 그러니까 이 중간중간에 이 레벨을 잡는 게 계속 여러 개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럼 만약에 방이 3m, 3m짜리 방이야. 네. 그러면은 본인 집 할 때랑 남의 집 할 때랑 개수가 이게 이거 그냥 쳐야죠. 그걸 꼭 물어봐야겠더라고. 3m, 3m 그냥 친다. 아니 남의 집이면 일단 그냥 치. 아니 벽에다가 이렇게 벽에다 3개 정도는 그러니까 여기 코너에 하나, 중간에 하나, 코너에 하나, 중간에 하나, 코너에 하나 이 정도는 표시를 하죠. 네, 근데 그 남의 집 할 때는 가운데를 안 심어요.
가운데도 한 못해도 한 2개는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하나 이상은 심어야 이 간격이 1.5m 정도가 되잖아요.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보통 이것도 사실 연구된 바는 없어. 그러니까 학자들 참 훌륭한 분 많지만 학자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좀 가려운 데가 덜 긁어지는 경우가 있거든. 그게 이제 많은 학자분들은 당연히 기초 콘크리트는 수평이라고 전제로 하니까 이게 안 맞을 경우에 이 네모도를 어떻게 깔아야 될 거냐 이런 연구는 없는 거지. 이런 연구는 없는 거야. 이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어쨌든 표준 시방서라도 있긴 한데 표준 시방서 되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하지, 표준 시방서라는 건. 근데 어쨌든 정 대표도 얘기했지만 그 형틀 이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형틀 팀장님도 계시더라고. 우리 방송을 보시는. 그럼 잘 아실 거예요. 의견을 주세요. 저희가 정리한 거로는 그래도 1.5m 정도마다 하나는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게 다르겠죠. 그러니까 눈썰미가 좋은 사람도 있을 거고 없는 사람도 있을 건데 일단은 감독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저게 지금 높이 쳐진 건지 안 쳐진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다가 심질 않으면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하는 사람인지 안 잘하는지 모르잖아요. 그 눈썰미가 아무리 많아도 목조는 그게 되지만 아저씨는 그 철근 사이에서 그렇죠. 그게 눈이 팽팽 돌아가 사실 한참 보고 있으면 그게 불가능해. 발로 서 있기 바빠 죽겠어요. 장화 신고 서 있기 바빠 죽겠는데 그걸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테두리에도 이제 이 폼이 다 서 있잖아요. 서 있지. 폼 서 있으면 여기도 다 못을 찍어요. 폼에도. 폼에도 다 못을 찍어가지고 레벨을 같이 맞추죠. 맞죠. 그러면서 일본은 좀 이게 부러워. 일본은 물론 안 그런 데도 많지만 얘네들은 비계가 좀 시스템화돼 있거든. 거푸집. 봤어요? 네, 봤어요. 상부가 맞아. 많은 현장이 기초 높이가 이렇게 돼 있으면 거푸집도 요 높이야. 그래서 레벨로 맞추기가 편하지. 그러면 400폼으로 돌리면 되겠네요. 그렇지. 근데 이제 이게 기초마다 다 다르니까. 그렇죠. 그게 안 맞는 거지. 그래서 목조 하시는 그 뒤에 목조 얘기하지 목조 하시는 분 이걸 현장에서 짜시는 분도 있어. 그렇죠. 맞추려고. 어쨌든 위가 맞으면 일하기 훨씬 편하니까. 여러모로. 그 정도면은 그거는 잘하시는 분이죠. 잘하는 건가? 1200 600 난간 세우는데 그 1200 폼을 쭉 세운 다음에 여기서 반만 채우는 거예요. 위에서 칼칼칼칼 보신 적 있잖아요, 그죠? 많이 맞지.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높이보다 훨씬 높은 거푸집을 양쪽에 대고 가운데를 눈대중으로 맞춰서 나갔다는 거잖아. 눈대중으로 맞춰서 붙는 거죠. 아니 강남의 빌라 현장들 대부분이 이래. 엄청 많이 그렇게 하죠. 폼을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RC는 결국은 정리하자면 타일을 최대한 좀 많은 숫자를 묶어서 가운데 그러니까 40갱이라고 하는 그것도 최대한 잘 묶어서 이걸 제가 묶어봤거든요. 이게 그 철근에서 걸어 당겨야 되잖아요. 상부분까지 다 있는데 뭐 150피치든 200피치 거기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이걸 기어서 이렇게 일단 다리를 속으로 집어넣고 얘를 레벨기를 가다가 찍어가지고 일단 먼저 표시를 해요. 먼저 표시하고 그 다음에 묶어요. 이미 거기서부터 오차예요. 이게 이 수신기에 이 맨 밑에 얇은 펜으로 그어야 되는데 내 몸이 더 위에 있으니까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보통 한 10전 이하로 이거를 그 피복을 주잖아요. 한 뭐 6, 7cm 보통 이 정도를 많이 주는데 6, 7cm를 잡고 바닥에 철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펜이 경사가 지는 거예요. 내 손이 밑에 철근에 쓸리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부터 오차예요. 한번 타일을 묶고 다시 레벨로 이걸 밤에 가가지고 이거 한번 날려보면요 이미 2, 3cm씩 틀어져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건 밤에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일단 그거 있잖아요. 레벨기 찍는 거
그 스타코 세워가지고 찍는 걸로는 그걸로 하면 안 돼요. 그냥 밤에 이 레이저 레벨을 가져가서 툭 띄운 다음에 자로 재가지고 기존의 레벨 밤에 누가 해 그걸? 아니야 이게 이거는 결코 좋게 볼 게 아니게 자기 집 할 때 본인 집 할 때 아니야 그거는 밤에 이거는 진짜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하는 게 그거 이제 밤에 한번 차려보고 한 거예요. 그래. 그 낮에 찍은 거랑 밤에 찍은 거랑 차이가 그렇게 많아. 완전히 달라. 그래,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달라요. 이거 이 수신기는 정확하지만 이 사람이 이거를 그어서 묶는 거라 한 1, 2cm는 무조건 차이 나요. 혹시 그거 봤어 일본에서? 일본은 철근에다가 중간에다가 타일을 다 묶어. 네. 수십 개 철근을. 네. 그런 다음에 띠띠띠띠 해서 딱 세우면 그때 반대로 해 반대로. 그런 데도 있어. 그러니까 난 그걸 보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저런 방법이 나올 정도로 쉽지 않다는 거야. 그쵸.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막상 직접 해보면은 이 철근이 바닥에 걸리니까 작업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철근이 올라가 보면 느끼겠지만 이 어지러워. 계속 출렁출렁이고 그리고 넘어지면 다쳐요. 그렇지. 많이 아파요. 넘어지면 다치지. 발이 빠지니까. 오케이. 어쨌든 이게 최선이라는 거지. 그렇죠. 최선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계속 골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골조가 시작이니까. 그렇죠. 이것만 잘 맞으면은 훨씬 쉽죠. 나머지가 쉬워져.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이거 잘 묶었어. 네. 묶어서 쳤어. 친 다음에 꾸덕꾸덕해지면 꾸덕꾸덕이 아니라 처음에 칠 때부터 밀대로 밀잖아. 네. 이 봉을 잡고 그런 다음에 작은 현장은 밀대에다가 날 달린 걸로 한번 밀어서 해달라고 미장을 부탁을 해서 불러요. 따로. 네. 그러면 이제 미장이 와서 이제 면을 잡아주죠. 어쨌든 이 바닥에 이거 신고 올라가서 신고 올라가지고 이렇게 날 붙은 밀대로 쭉쭉쭉쭉 밀면서 가는데 그렇죠. 이분이 확인하는 것도 이 타인 거지. 아니요, 그분은 타이는 이미 손댈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런 거야. 그냥 이미 끝난 거고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그날 아침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오전에 철근 넣고 오전에 철근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전기 배관하면서 오후에 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상북은 오전에 근데 전기를 어떻게 반나절에 끝낼 수 있지? 둘이 붙어서 반나절에 쭉쭉쭉 CD건만 누면 되니까요. 그래? 그러니까 상부근을 누면서 같이 이거 배근을 치죠. 근데 콘센트 박스 위치 잡고 뭐 하면 난 도저히 반나절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해요. 네. 그래. 신기하네. 어쨌든 된다 쳐. 그래서 오후에 콘크리트를 부면 그날은 못 들어가요. 그렇지. 근데 그때는 야간까지 쳤어요. 지금은 땡 치면은 레미콘이 출하가 안 되는데 9시까지도 그냥 쳤어요. 그냥 계속 끝날 때까지 무조건 밀어주니까 그냥 끝날 때까지 그때는 이렇게 이런 작업을 하지도 않았지만 일단은 이제 그렇게 늦게 끝나면 이게 레미콘을 8시에 먹는데 뭘 밀어요. 밀기는 그냥 집에 가야지.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오전에 하고 오전에 작업해서 지금 이 밀대로 작업하는 거는 꾸덕꾸덕해져 가지고 올라갈 수 있을 때잖아요. 그때 레벨을 잡지는 못해요. 그럼 면만 여기 있는 걸 펴서 뭐 이런 거는 못해. 그냥 면만. 요 근처에 큰 단차를 조금 이렇게 줄일 수는 있겠죠. 그 정도다. 그러면 이걸로 끝인 거네, 레벨. 피니셔 돌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피니셔를 돌려도 기계가 올라가려면 이미 그만큼 꾸덕꾸덕해져야 되는데 저쪽이 3cm 높다고 뭐 이거를 퍼내서 일로 할 수도 없고요. 그냥 피니셔는 이렇게 되는 거. 그렇죠.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이것도 똑같은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가 만든 게 피니셔니까. 뭐 전혀 레벨을 거기서 크게 단차이가 한쪽이 높은 거를 이쪽으로 옮길 수는 없어요. 그래도 피니셔가 들어가주면 이게 사람이 타는 피니셔 아니라 핸드 피니셔 있잖아. 이게 손에 들고 하는 이것만 해줘도 이 완만하게
기울기만 져도 네. 나중에 방통하자가 확실히 적어. 그쵸. 예, 단열재가 뜨거나 이런 뜨거나 하는 부분이 일이 훨씬 없어지니까 적어. 훨씬 낫죠. 훨씬 나.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사람, 그러니까 미장공 불러서 하는 비용이면 한 명이 와서 다 하는 그렇죠. 거잖아. 예. 그래서 그냥 이거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예, 그쵸. 이제는.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다 굳는 거 기다리는 거네, 그냥. 그렇죠. 예. 다 그러고 굳는 거- 나서 이렇게 너무 만약 물을 탔어요. 물을 타면 이제 바닥에 철근이 보이기 시작해. 쪼개지면서. 그러면 이렇게 가서 발로 막 철거만 가려. 철근이 딱 가려요. 저 이게 바둑판처럼 이렇게 쪼개져. 그러니까 물을 타면은 안 쪼개줄 수가 없죠. 여름엔. 예. 그리고 이제 물도 계속 줘야죠. 더운 날씨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수도 하고 이제 양생을 하는 게 양생. 예. 겨울에는 뭐라도 덮어야 되고 네, 어쨌든 그쵸. 그래도 네. 아까 얘기했듯이 수화열이 있으니까 네. 겨울 타설도 돼. 양생만 잘하면 수화열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어제 한겨울엔 다 덮어. 근데 IC도가 어쨌든 이 철근 때문에 어렵더라고. 그렇죠. 예. 나도 이렇게 갑자기 겨울에 온도가 뚝 떨어져가지고 시공사한테 급히 전화해서 현장에 같이 나갔거든. 또 양심상 또 네. 가서 덮으라고 말만 하고 전화 끊기가 미안해가지고 나도 갈 테니까 니도 나와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근데 철근 때문에 확실히 IC는 여러 가지로 어려워. 철근 빼고 덮어야 돼요. 어쩔 수 그 철근을 다 덮기도 힘들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덮으면서 찢어지고. 네, 뭐 찢어지고, 별, 엉키고. 예. 근데 IC는 쉽지 않은 공사야 어쨌든. 느낀 게 어쨌든 이렇게 한다. 바닥은 됐어. 네. 그 다음은 바깥쪽 거푸집은 이 위에 올리질 않아. 아니 그 바닥에다 먼저 합판을 가지고 음. 합판에 각재를 이렇게 고정돼 있는 각재를 가지고 이제 여기 위에 이렇게 이 네모드랑 똑같이 그러니까 수직으로 이렇게 돼 있는 합판에 얘 받고 위에다가 다시 각재가 하나 더 합판이 여기까지 이렇게 와 있죠. 이렇게 해서 요 위 뒤에 철근에다 얘를 벽에다 못으로 박고요. 그리고 이 뒤에 철근에 얘를 당겨서 묶어요. 그러니까 이 안쪽 철근하고 요렇게 묶는 네, 거예요. 그렇죠. 예. 철사로. 높이를 맞춰서 얘를 높인 다음에 그 이 위에다가 저 폼을 얹죠. 그렇지. 철근을 지워야 안에 깔리겠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타설이 됐어. 네. 철근이 올라와 있어. 그리고 바깥쪽은 얘기했듯이 뭐 똑같이 만들고 네. 위에 올려. 네. 거푸집을 네. 올리고 이걸 이 철근하고 묶어. 예, 여기까지가 각재인 거죠. 아, 거기까지 예, 각재. 여기 네모드랑 똑같이 레벨을 맞춰서. 맞춰서. 그러면 이 수평목하고 바깥쪽을 맞춰서. 네네. 그럼 여기서부터 거푸집 올라가는 거야. 네. 거푸집 올라가면 그거는 어때? 항상 물어보고 싶어서 정 대표한테. 근데 맨날 까먹다 이제 생각났네. 여길 좀 그리면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심플하게 그것만 그려볼게. 이렇게 철근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네. 바깥쪽 거푸집 밑에 거를 네. 이렇게 묶잖아. 네. 묶는데 요즘은 지수판보다 지수제, 그러니까 네. 수팽창 지수제를 네. 넣어요. 근데 이게 보통은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인데 이거 묶기 전에 수팽창 지수제를 넣는 건 공정이 아무 문제가 없어? 네모도를 먼저 다 깔고 음.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 지수제를 넣죠. 그게 항상 궁금해서 네. 왜 이게 나중에 가야 돼 지수제가? 걸리적거리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리고 여기에 네모도를 깐다라는 거는 위에서 수도 없이 스킬로 나무를 자르는 거니까 청소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그냥 톱밥 같은 거 위에 지수제가 깔리게 돼요. 아, 그래. 네.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말이 튀었는데 이게 좀 여기만 다시 그리면 이게 순서가 그리면 오케이. 나는 그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런 의미라면 이 상태에서 철사를 이렇게 그려볼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고 철사를 노란색으로 그려볼게요. 이 철사가 이렇게 묶잖아, 이렇게. 네. 묶으면 이게 수평장 지수라는 게 쭉 길잖아. 네. 무슨 가루도 아니고. 네. 그러면 이 철사 밑으로 집어넣기가 너무 어려운 이 거야. 가운데다 넣어요. 철사를 피해서. 아니 근데 이렇게 묶는 경우도 많잖아. 이 바깥쪽에만 묶으라고 해야죠. 아, 아예. 네. 지시를 그렇게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지수제나 지수판 작업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지하층에서
지수제나 이거를 할 때는 이 반생 묶는 거를 철사 묶는 거를 바깥쪽 철근에다가만 이거 결국에는 밀리지 말고 터지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게 이쪽 방향에서 묶으니까 안에다 묶는 게 더 불편하겠네. 바깥에서 쪼여야죠. 이렇게 이 철근을 여기서 똑같아요. 이렇게 철근이 두 가닥이 나와 있어도 일로 얼마든지 그러니까 드릴로 쭉쭉 뚫어서요. 이거를 바깥으로 U자로 접어서 뺀 다음에 이 바깥쪽에서 얘를 묶으면 되니까요. 철근이 이제 이쪽에 이제 여기가 바깥쪽이 이게 안쪽이라면 네. 철근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이쪽 그러니까 두 명이 해야 되잖아. 한쪽은 뚫고 철사를 보내면 네. 한 명이 이걸 일로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철사를 미리 다 잘라서 U자로 만든 다음에 안에서 그냥 여기서 뚝뚝 뚫어놓은 거에 쭉 밀어 넣어주면 껴주면 이게 쑥 들어가요. 그렇지.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손이 한 번 더 가는 거잖아. 이게 간격이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어렵진 같은데요. 않아? 예, 그래? 전혀. 예. 왜냐면 내가 본 많은 현장이 안쪽에 묶여져 있거든. 그게 더 쉽겠죠. 그냥 바깥에서 바로 하는 꺼주면 게. 되니까요. 예. 그래. 그렇구나. 그럼 이 바깥쪽에다 묶어달라고 얘기를 요청을 드려야겠네. 그쵸. 일하시는 분한테. 예. 그래야 가운데 수평장 짓을 만약에 그게 이쪽에 통째로 떨어져 나가면서 철근이 휜다거나 그럴 거라면 양생이 안 된 거죠. 야, 오늘 콘크리트 치고 내일 나는 이게 떨어져 나갈 걱정 1도 안 해. 아니, 설마 그거는 말도 안 그거 되는. 모르는 거예요. 진짜? 2달 반 만에 짓는다. 4층까지 2달 반 만에 짓는데 그거 모르는 거죠. 이해했어. 나 이게 현장 가서 항상 그게 약간 의문이었어. 내가 본 많은 현장은 쪽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어서 안에다 묶는 경우가 많죠. 그래가지고 이 안에다가 수평장 집세를 넣기가 못 넣죠. 너무 어려운 거라. 일단 이렇게 안에다 두면은 넣는 순간에 방수가 뚫리는 거잖아요. 이거 따로 또 방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이거 철사 타고 물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바깥쪽에다가만 묶으면은 운만 좋으면 물 하나도 안 돼요. 알았어. 말이 좀 샜는데 어쨌거나 이해가 됐어. 그럼 따로 요청을 해야 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네모도라는 그러니까 어쨌든 수평목이 이 거푸집 그러니까 집을 수평 수직 잡는데 핵심이라는 거지. 네, 그렇죠. 이걸 얼만큼 잘 수평을 잡아서 하느냐에 따라서. 창문이 같이 휘는 거죠. 이게 그렇지. 창문이 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쭉 붙여서 세워놓으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벌어지는. 그렇죠. 벌어지는 거지 이게 수평목이 안 맞으면. 근데 어쨌든 이게 RC에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전부 다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목수고 뭐고 전부 다. 이 뭐 1200폼을 2장 세웠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 네모드가 수평이 맞으니까 얘도 당연히 이 1200 조인트 부인도 다 수평이 맞잖아요. 이걸 전제로 작업을 이건 당연히 수평이 맞는다라고 해서 뭐 창문을 여기다 이렇게 뚫어줘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몇 센치 뭐 네모도에서 몇 센치랑 똑같은 거죠. 이 기준을 잘을 어디서 대느냐의 차이지만 이제 뭐 네모도에서 대든 네모도가 틀어지면 이 네모도가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 창문도 여기서 자로 재서 나니까 창문도 같이 이렇게 그렇지. 과장돼서 같이 휘는 거죠 무조건. 그래서 그거가 핵심이다라는 거지. 그렇죠. 이것만 잘 맞으면은 나머지는 그러니까 집의 수직 수평만 잘 맞으면은 전체가 다 돈도 적게 들죠. 그렇지. 비용이 낮아져 결과적으로는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근데 이제 또 이제 노파스님 말씀을 드리면 요게 많이 비어서 만약 거푸집 올라가서 이게 메시가 되고 이게 또 너무 틀어져 가지고 메시로도 안 되고 합판도 되고 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건축사나 감리 나가셔 가지고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 이게 된다고 문제가 되진 않아요. 맞아. 오히려 이 피복의 두께를 유지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가 많이 떴느냐 안 떴니 갖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태까지 말을 조금 그랬어요. 이거보다는 결국 핵심은 밑에 피복 두께인 거고 피복 두께를 도서대로 확보했는가. 이거는 이 다음부터가 중요한 거지. 이거 뜬 거 자체 갖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따질 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어쨌거나 인면으로 그리는 게 낫겠다. 수평목이 쭉 깔리기 시작하면 바닥하고 이제 단차가 눈에 확 보이는 거야. 이걸 잘 깔았다는 전제하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예측할 수 있냐면 방통 전에 반드시 기포를 해야겠구나. 예, 그쵸. 그걸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회에서는 건축사한테, 우리 협회 건축사한테는 뭐라고 권고하냐면 기포는 무조건 도면에 표기하는 걸로 일단 하고 있어. 근데 여기다가 사실 뭐 석분이나 뭐 해도 돼. 모래라든지 그런 걸 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가 아니라 그렇지. 그러니까 기포 콘크리트를 넣든 석분을 넣든 네. 수평을 잡기 위한 소재가 도면에 꼭 넣어지도록. 네네. 그래서 이 수평목을 보고 이것을 나중에 빼는 한이 있어도. 네. 왜냐하면 이게 다 내역에 들어가 있어야 네. 나중에 시공사가 하는 거니까. 네. 바닥이 안 맞으면. 그러니까 이건 시공사의 재량으로 이거 빼고 싶으면은 잘 칠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선택권을 주기로 했어요, 우리 협회에서는. 이거를 빼는 현장은 불가능해요. 빼는 현장 제가 옛날에 같이 오랫동안 일했던 목수 사장님이 계시거든요. 40년 넘게 형틀 목수하신 분인데 사장님이 그렇게 해서 제일 잘 맞았던데 한번 생각해 제일 잘 맞았대. 야 5cm 미만은 없어. 그걸 어떻게 5cm 미만으로 치냐? 그냥 다 5cm는 그냥 기존 50평 넘어가 10m 넘어가고 중간에 다 있는 거에서 5cm 정도의 차이는 미만으로 맞추는 사람이 없대요. 알았어. 그러면은 된 거야. 이제 그걸 갖고 이제 판단하시면 되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해야겠네. 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목구조 정 대표께서는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많이 봤을 거야. 이 토대목. 네. 토대목 밑에 레벨 잡는 몇 가지 방법이 있거든. 네. 이거랑 그리고 목구조는 아까 이제 철근이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훨씬 쉬워. 그렇죠. 네. 여러모로 훨씬 쉬워. 그래서. 주차장 바닥 같은 거잖아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아. 왜냐면 이 끝에 J 앙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물론 이제 빌더 중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아니 이거 이 J 앙카 올라오는 거랑 철근 올라오는 거랑 이 방 4병마다 올라오는 거 똑같은데 무슨 네, 차이냐? 네. 근데 일단 시각적으로 달라. 그렇죠. 시각적으로 예, 달라. 이게 어질어질해. 철근 올라오는 거 보면. 그래서 어쨌든 다음 시간에 목구조 토대목의 수평을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댓글 중에 하나가 인상 깊었는데 그 영어가 일본에 가서 그 일본어가 우리나라로 온 거. 그건 진짜 끔찍한. 네. 그러니까 그분 표현이 맞아. 비전공자가 듣기에는 되게 끔찍한 언어지. 네. 영어에서 일본어 가서 일본어에서 온 게 삿포도잖아요. 삿포도. 삿포도가 뭐야? 서포트. 그래. 그 야, 삿포도 갖고 와라.